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입니다. 삼국사기 강수열전 정역을 통한 임나가량의 위치 비정. 이 정역이라는 말은 이제 바른 번역이라는 뜻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완영 선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선생은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의회 공동대표와 사무총장을 역임했고요. 현재 대한사랑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대학원 융합고고학과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공부 중에 있습니다.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하대학교 대학원 이완영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학문이 학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그런 정보로서 전해드리기 위해서 PPT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PPT 들여보시면서 이제 이 가야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중요성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제 잡은 것은 삼국사기 강수열전 정역입니다. 바른 번역인데요. 임나가랑의 위치 비정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시민 강좌를 하면서 공부했던 그 자료를 논문으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료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본의 역사학자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가야사학자들이 가야가 임나라고 비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텍스트가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강수열전이고요. 또 하나가 소개되는 것이 진경대서 탑비 그리고 강개토항 비문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연결해서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얼마만큼 번역이 중요한지 이 부분을 인식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약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가야는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가야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야사학자들이 발표하는 학자들이 발표하는 가야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 가야는 부정되고 있고 일본 서기 임나가 가야인 것처럼 모든 논문이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은 가야와 임나가 같은 줄 압니다. 제가 어제 이제 방송을 보니까 채널 A TV를 보니까 거기서 여러 이렇게 아나운서들하고 여러 사람이 나가지고 가야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야가 임나라는 것은요, 사료에 다 증명되어 있는데 왜 뭐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방송을 채널 A에서 방송하는 게 아마 지금 녹화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하는 사료가 있다는 근거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강수열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과연 그들이 말하는 강수열전에 가야가 임난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가야사 김수랑의 가야사가 부정되다 보니까 삼국사기 초기 기록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야사 강의를 들어가 보면 가야사를 강의하러 온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은 대부분 일본서기 임나사를 시민들에게 강의하면서 이것이 가야사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시민 강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PPT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임나가 있다는 증거 그리고 가야가 임나라는 증거 세 가지 자료를 드는데요. 첫 번째가 강개토항 비문의 임나가라, 그리고 삼국사기 강수열전의 임나가랑, 그리고 진경대서 탑비의 진경대사의 선조가 임나 왕족이었다는 이 세 가지 기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에 임나가 있다. 그 임나가 바로 가야다라고 이제 지금까지 조선 총독부 거의 뭐 학문적으로 말한다면 1920년부터 100년간 지금 그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야사 강의를 들어보면 대부분 가야 하는 분들이 이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가야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이 가야가 임나로 가르치는 배경을 본다면 여러분들 1920년 조선 총독부가 지금에 말한다면 국정교과서격인 심상수학 국사 그리고 심상수학 이제 일본 역사 참고서라는 이 자료를 냅니다. 이것을 1920년부터 이 자료를 내 가지고 우리나라 아동부터 가르쳐 가는데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가야가 임나라고 가르치라는 아예 가르침이 내려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가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강수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진경대사도 있지 보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오늘 여러분들 요약문 보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동안 강수가 누군지를 우리나라 국민들 또 우리나라 일본 학자들 그리고 가야 학자들이 100년간을 파헤쳤는데 강수에 대해서 실체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강수는 그 금강가야 아니면 대가야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가야 사람인데 망해가지고 충주 쪽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강수가 자기의 본을 이야기할 때 나는 임나가랑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고 지금까지 모든 논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이 내용을 논증을 여러분들께 제출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말 그대로 번역 작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큰 소리 치는 건 아니지만도 약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강수의 실체를 논문으로 드러내는 오늘 논문 발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진경대사 탑비에 진경대사 선조가 임나 왕족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김유신이다. 김유신하고 연결된 가야 사람이다 라고 지금까지 또 100년간 논문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과연 맞는지 원문 사료를 가지고 진위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저 자료가 이제 세 가지 원문 자료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강개토항 비문에 대해서 임나가라 관련된 논문은 우리 윤창열 교수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그 임나가라의 실체에 대해서 많은 논문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번 이 학술대회도 또 발표가 되는데 보면요, 저는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자료, 삼국사기 그리고 이제 진경대사 탑비 이 두 가지를 논하고자 합니다. 자, 심상수학 국사부터 1920년부터 우리나라 아동들부터 최초로 가야가 임나라고 배웠다. 물론 일본에서는 벌써 1907년 자료를 보면 가야 빼고 임나라고 아예 표기해가지고 일본 자체에서 벌써 가야가 임나라고 책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조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1920년부터 조선 사람들에게 가야는 임나라고 공식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PPT입니다. 그리고 그 원문 보실까요? 여러분들 일본어하고 한자 되어 있죠. 저것이 1920년 우리나라 100년 전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배웠던 가야입니다. 가야에 뭐냐면 가야가 임나라고 가르치는 증거 자료를 들이대는데 뭐가 나오냐면 그대로 나오죠. 바로 강개토항 비문, 진경대사 탑비 그리고 강수열전에 나오는 임나가라가 바로 지금의 한반도 가야고 그것이 임나가 한반도에 있다는 증거다. 그것을 가르치라고 지금 명시된 자료를 여러분들 지금 PPT로 봅니다. 저 자료가 지금까지 100년 동안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가야사에 밑바탕에 깔려가지고 가야는 임나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말 그대로 합천하고 지금 이제 남원에서 저 일본 서기 저 지명 가지고 요번에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다가 이번에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23년 보시면 조선사학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것은 논문에 넣은 자료가 뭐냐면 이 단체는 조선 총독부가 이렇게 대중화를 이렇게 시키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조선사학회입니다. 저 단체에서 이제 가르칠 때 또 뭐냐면 지상강좌를 펼쳐가지고 가야가 임나라는 것을 아예 공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치는 그 내용입니다. 저것이 이제 조선사학계에서 이루어진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가야가 임나로 이렇게 비정되는 배경을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데 학문적 수준에서 가야가 임나로 비정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왜 일본 사람들이 가야를 임나로 잡았을까?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에도 때 그리고 명치 때 불기 시작한 국학의 붐 속에서 일본이 대륙 진출을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적 논리를 찾아내는데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뭐냐면 강개토항 비문을 가지고 우리가 대륙으로 진출해야 된다. 특히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정안론입니다. 그 정안론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중에 찾아낸 자료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 소개하는 강수열전하고 진경대사 탑비 이것이 추가되면서 봐라 우리가 말하는 일본 서기 말하는 임나가 바로 한반도에 있었다는 증거가 이렇게 조선의 책에 있다. 그리고 그 임나가 바로 가야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논문 자료를 보신다면 과연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간단하게 강수열전 연구사를 보겠습니다. 논문을 발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연구가 이루어졌는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먼저 강수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사 이렇게 대개의 강수열전을 쭉 언급을 합니다. 자, 삼국사기 강수열전 임나가랑이라는 이런 기록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고요. 진경대사 탑비를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바로 임나의 지명을 한반도의 장령을 비자발, 김해를 남가라, 대구를 녹국, 함안을 알라, 그리고 합천을 달아, 창원을 탁순, 고령을 가라라고 1923년 자료에 대중화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가야 관련된 박물관 가시면 지금 이대로 거의 90% 이대로 가야 박물관에 가시면 자기들이 이쪽 지역이라고 소개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100년 동안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일본 학자들이 정안론에 의해 가지고 만든 지명을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 가야 박물관에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거 보여드리고요. 이제 우리나라 강북위에 보시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대로 그 일본 학자들의 이렇게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강수를 어떻게 연구했냐면 강수는 가야의 귀족이었다. 그리고 패망했기 때문에 강수가 3인정책
이동하잖아요. 귀족들은 다른 지방으로 보내죠. 나라가 바뀌면. 그래서 강수도 원래 가야, 대가야 아니면 금강가라의 왕족이었는데 3인 정책이 해가지고 충주 쪽에 쉽게 말하면 이사를 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계에서 논문을 다 써왔습니다. 그 자료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립니다. 이기백 씨, 유명한 이기백 씨, 이 양반도 임나가라의 귀족계급에서 신라 육두품에 편제된 인물이 강수다라고 발표했고요. 김창김 씨라든지 서영고 이런 분들도 전부 다 강수를 그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족사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대 문학총서도 나왔는데 여기서는 뭐 강수에 대한 이야기보다 아주 이제 유명한 유학자로서 강수를 이게 조명한 그런 책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논문이 초기에 여기 써 있다 보니까 강수의 실체를 지금까지 그냥 암묵적으로 다 이렇게 그냥 넘어왔습니다. 강수가 누군지를 파헤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에 선행 논문부터가 뭐냐면 강수는 원래 가야 사람이었고 망한 귀족이다 라는 쪽으로 설정을 해놔버리기 때문에 그 논리 속에서 지금까지 수천 편의 논문이 기록 나오면서 항상 하는 말이 우리나라의 가야가 임나라는 증거가 강수 열전이 있다. 이 논리를 우리나라 가야사학자들이 지금까지 다 인용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원문.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삼국사기 원문을 보십니다. 저기서 왕이 나오는데 태종 무열왕 김춘추가 어떤 강수를 만나고 뭐냐면 내가 자네를 만난 것이 늦게 만난 것이 한이 된다 하면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게 강수가 어떤 신라의 가장 중요한 문서를 해결해 주는 외교 문서를 해결해 주니까 김춘추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강수를 불러서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자네 이름이 뭐냐, 자네 성명이 뭐냐를 묻는데 그때 보면 어떻습니까? 강수가 뭐냐면 신, 본, 임나가랑 이 구절 나오죠.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빨간 거. 자, 신은 본래 임나가랑입니다. 이름은 우두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자, 여기 잘 보셔야 될 게 왕이 성명을 묻습니다. 성과 명을 묻는데 성을 대신해 가지고 신은 임나가랑 사람이고 명은 우두, 소머리 머리가 이렇게 약간 삐뚤어졌는가 봐요. 짜구처럼. 그래 놓으니까 우두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데 자, 이렇게 아래는데 나중에 뭐냐면 태종 무일왕이 뭐냐, 자네 이름을 강수를 하라는 쪽으로 성도 임씨를 내려줍니다. 임강수를 하라고. 그런데 끝까지 강수는 자기 이름 어떻습니까? 성을 임씨로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 오늘 논문 속에서 보실 겁니다. 자, 원문에 보시면 강수가 본 원래 임나가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언급했죠. 그리고 대동지지 보시기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 다 이 양반들도 강수의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해놨느냐, 아방강력구에서 충주가 임나다 라고 다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충주가 임나가 되면 큰일 나죠. 왜? 가야만 임나인 줄 알았는데 충주까지 임나가 되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에서는 충주가 임나라는 말을 감히 하지 못하고 초기는 충주까지를 임나 범위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의 인용은 강수가 충주 사람이라는 거 가지고 임나라고까지는 주장 논거를 조선 총독부에서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리가 뭐냐면 이 강수는 원래 가야 사람이다라는 논리로 조선 총독부에서 가르치고 강복 위에 그대로 어떻습니까? 가야는 임나라는 논지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강수 열전이다. 자,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자, 강수의 성에 대해서 본 논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느냐, 강수의 성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강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의 거의 90% 이상이 100% 이상이 강수의 강자가 바로 이 강수의 성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논지를 편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원문에 보시면 삼국사기의 원문에는 강수의 원래 이름은 우두입니다. 우두였지 강수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태종 무열왕이 강수에게 임시를 사성을 주는데도, 성을 내려주는데도 강수는 임시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강수의 강씨가 있느냐 찾아보니까 만생보 보시면 충주 강씨가 있어요. 저 강씨를 쓰는. 근데 그 충주 강씨에는 강수가 후손으로 안 나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수의 강자는 성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보면요. 자, 그리고 임씨도 아닙니다. 왜? 강수가 끝까지 사성받은 임씨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왜 쓰지 않았을까? 그거는 이제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학자들이 놓쳤던 논문. 강수는 원래 여기 보시면 중은 사랑부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석채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100%가 이 석채가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뭐다? 석채가 석씨입니다. 석씨인데요. 요것을 지금까지 간과해가지고 다 놓쳤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찾아보니까 뭐냐면 강수의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강수는 임씨도 아니고 강씨도 아니고 결국 드러난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석채였기 때문에. 자, 볼까요? 앞에 보시면 아버지가 석채였기 때문에 이 석채를 쫓아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어디에 나오냐면 경주 월성입니다. 원래 월성 석씨 집안의 족보를 뒤지니까 뭐가 나오냐면 바로 석탈의 18세손으로 강수가 나옵니다. 석강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논문의 포인트는 뭐냐? 지금까지 가야가 임나였다는, 가야가 또 임나가 한반도에 있었다는 증거로 주장했던 강수열전의 이 내용이 한마디로 완전히 박살나는 것이 뭐냐면, 강수는 뭐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우리가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가야 사람이 아니라 원래 신라 왕족 석탈의 후손 18세손 왕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지 강수 열전을 가지고 가야 논문 쓴 것은 지금까지 다 이제 쉽게 말하면 무주공산 다 이제 거짓말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족보 보셨고요. 자, 이제 본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이 본이 뭐냐? 원래 자기 뿌리, 본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강수의 본이 석씨이기 때문에 석씨가 임나가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추적해보면 뭐냐? 강수의 뿌리는 바로 석탈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석씨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 임나가랑의 실체를 밝히는 겁니다. 강수는 석씨라는 거. 자, 이 가야사 논문이 지금까지 논문 발표하신 분들 전부 다 이제 허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석씨였고 왕족이었고요. 지금 또 진경대사 탑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논문도 이번에 넣었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보여드린 것이 진경대사 탑비에 뭐가 나오냐면, 진경대사 선조가 임나가랑 사람인데 원조 흥무대왕한테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투항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자, 이 기록은 뭐냐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자들이 100% 번역했느냐? 자, 진경대사의 선조는 신김씨고, 이 신김씨는 원래 김신하고 연결된 가야왕족이었다. 그리고 원조는 어떻게 번역했냐? 저 원조가 먼 조상이라고 지금까지 번역을 해왔는데, 제가 이걸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저 원조가 과연 맞을까? 근데 모든 번역이 먼 조상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끝까지 추적하니까 보이는 것이 뭐냐면, 이 원조는 먼 조상이라는 번역이 아니라 원조라는 자체, 단어 자체가 명사였습니다. 명사였고,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일본 서기에 보면 그 신뢰가 나오는데 보면요, 여기 보시면 속일본기입니까? 근 40에 보시면 백제의 원조 도모왕, 동명성왕이 나옵니다. 저기서 원조에 이렇게 쌓인 원래를 본다면 원조는 뭐죠? 백제의 창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업자를 쓸 때 원조라는 표현을 쓰고, 또 뭐냐면 각시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원조를 씁니다. 그래서 김일제 아시죠? 우리나라 김씨들의 선조인 일제의 앞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원조 일제가 나오죠. 일제. 먼 조상이 아니죠. 바로 일제는 어떻습니까? 김씨 조상이기 때문에 원조라는 언어를 썼습니다. 자, 신뢰가 여기 나와 있고요. 자, 한 명의 신도비 보시면 저기도 어떻습니까? 원조의 휘다 나오죠. 한 명의 조상에, 한 씨의 조상에 원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 명사였습니다. 먼 조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전부 다 원조, 원래 어떤 뿌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조선시대 종법제도가 실시되면서 원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비조, 원조, 태조, 열조, 천조, 고조, 정조, 조, 부 이런 단위에서 원조를 씁니다. 자, 이 진경대사 탑비의 원조도 어떻습니까? 그동안 학자들이 100% 오역했다는 겁니다. 먼 조상이 아니라 원래 창업공신. 그래서 원문대로 들어가 보면 뭐냐면, 원래 원문에 보신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진경대사의 선조 앞에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여기 보시면 진경대사의 이제 선조 나오는데 보면요, 결국은 저기에 저 원조도 뭐라는 겁니까? 결국은 가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원래 진경대사가 됐어요. 신김씨라는 것은 가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이번에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거 참고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기해야 될 논문을 여러분들 1분 안에 소개해드린다면 요겁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원문을 가지고 그러면 임나가랑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저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우리나라의 해류의 흐름입니다. 해류의 흐름이 나오는데, 저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공이 뭐냐면, 이 석탈해가 한반도로 오게 되는 배경을 설명할 때 어디에 나오냐면, 바닷물을 따라서 배에 태워가지고 보내는데 금강가야를 지나서 아진표로 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그 해류의 흐름에 동그라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석탈해가 어릴 때 어떻습니까? 배에 태워져가 아래에 태어났기 때문에 배에서 태워져 가지고 한반도로 오게 되는데, 자, 금강가야하고 아진포를 거칠 수 있는 코스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대마도 안쪽하고 한반도에 있는 해류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해류를 이용해야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본다면 뭐죠? 보면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기록을 본다면 석탄에는 당연히 뭐에 보면요, 한반도에 있는 그 지명이 아니라는 거, 그죠? 다판하국이란 기록되는 그 기록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한 개 추가한 것이 뭐냐면 바로 조선 팔도 그 지도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는데, 저기에 보시면 자, 석탈의 고향 다판하국이 한반도 밖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이 아니라 밖에,
쉽게 말하면 일본의 열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파나국이라 해가지고 표시한 지도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번 논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논문에 쉽게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실 거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학계에서 가야가 임나라는 증거로 완벽한 증거로 활용했던 이 세 가지 자료 중에 두 가지 강수열전하고 진경사에서 탑비에 나오는 임나가랑과 임나가라는 결코 한반도의 가야가 아니었다는 논거를 이번에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이제 과제는 뭐냐? 그 임나가라의 위치를 비정하는 작업. 오늘의 논문을 본다면 절대로 한반도가 아니라 왜 열도에서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논문을 결론을 지었습니다. 요약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